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연근은 맛도 좋지만 영양도 풍부한데요. 연근에 들어있는 뮤신은 위벽 손상을 막고 위의 점액 분비를 촉진해서 위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돕고 기력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연근에 들어있는 철분은 빈혈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근을 고를 때는 겉면이 매끈하고 묵직하고 통통하면서 단면은 하얀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간단한 생활 물품에서부터 명품에 이르기까지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상품 거래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매 방식을 통해서 다른 물건을 사고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한정판 옷부터 서랍 속 깊은 곳에 잠든 물품과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노트북까지 이제 개인 간 상품 거래는 거리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어디서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남이 쓰던 물건이라는 인식은 이제 옛말이고 저렴한 가격은 기본에 희소성 있는 제품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개인 간 상품 거래가 일상적인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개인 간 상품 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상품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풍부한 경험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품 거래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앞서가며 성장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지 보수, AI 기술 연구 개발을 아우르는 IT 전문 회사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IT 환경과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 거래 플랫폼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거래 방식을 제공한다는데요. 실시간 경매 같은 경우 판매자가 상품의 시작가를 정하고 원하는 경매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에 맞춰 구매자가 보고 적정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타임 경매는 지정된 시간 내에 언제든지 입찰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10순위 내 다른 경쟁자의 입찰 가격이 공개되는 공개 입찰 방식과 비공개 입찰 방식이 있고요. 경매 절차 없이 판매자가 설정한 가격으로 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래 방식도 있으며 물품을 무료로 얻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쉽게 나눌 수 있는 거래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본 이용자는 게임처럼 쉽고 재밌게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무엇보다 기존 거래 방식과 다르게 정해진 가격이 아닌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다는 반응입니다. 늘 똑같은 상품 거래 방식에 지루함을 느꼈다면 다양한 경매 방식을 도입한 상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더 똑똑하고 재미있게 거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동민 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품 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 상품 거래 플랫폼은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상품 거래가 단순히 물품 교환이 아닌 거래의 즐거움과 가치를 부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플랫폼을 기획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경매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원하는 물품의 가치를 직접 결정하고 판매자는 물품의 숨겨진 가치를 더욱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 기획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사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IT 전문 경험과 특허 기술 출원, 성공적인 다수의 프로젝트를 경험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IT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검증된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회사의 강점은 10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갖춘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 협업, 그리고 강한 주인의식에 있습니다.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이러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플랫폼은 운영 중이지만 지속적으로 고도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신용카드 결제 기능, 포인트 도입, 택배 접수 연동, 포인트 상점 개설을 통한 서비스 확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라이브 영상 송출을 통한 라이브 경매 서비스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의 맛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하면 바로 식재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우젓은 김치나 국밥, 족발과 같은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재료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차별화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업소용 새우젓을 유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식재료는 그 자체로 요리의 맛을 결정짓는다고 하죠. 특히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효식품 중 하나로는 새우젓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새우젓은 소금에 새우를 절여 만든 젓갈로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주로 반찬을 만들거나 김치를 담글 때 사용되고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아서 보쌈이나 족발, 순대를 찍어 먹을 때도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넘쳐나는 만큼 위생과 신선도는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 공장. 베트남에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회사로서 대표 제품인 업소용 새우젓을 비롯해 멸치 액젓과 소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타 업체와는 차별화된 작업 환경과 판매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새우젓의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회사를 직접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새우젓은 맛의 균형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업소용 제품을 선택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베트남 현지 공장을 직접 관리 감독하며 운반선을 자체 보유해 바로 염장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1차 가공을 마치면 국내 작업장에서 새우젓의 상태를 파악하고요. 크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분류 작업이 끝나면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 더욱더 깨끗하고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국내 직수입 방식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용량 새우젓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유통하는 새우젓은 90% 정도는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국내 새우젓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수입 새우젓의 경우 베트남 현지 작업장과 운반선 및 냉동창고를 보유하고 있어 타업체 대비 깨끗하고 품질 높은 새우젓 공급이 가능하여 국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병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편리한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우젓을 고를 때는 빛깔이 너무 탁하거나 새우가 지나치게 물러있는 것보다는 분홍빛을 띠면서 살이 단단하고 은은한 향을 가진 것이 좋은 새우젓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유통하는 베트남산 업소용 새우젓은 풍부한 의약량을 자랑해 원재료 공급이 안정적이고 원산지에서 바로 가공하고 발효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따뜻한 기후와 강한 햇볕은 소금의 결정 속도를 높이고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만들어 새우젓 본연의 감칠맛을 더욱더 살려줍니다. 저희는 여기에 간수를 뺀 소금을 사용해 새우젓의 짠맛이 강하지 않고 음식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밥집이나 보쌈 및 족발 전문점, 반찬 가게 등 새우젓을 많이 사용하는 가게에서 꾸준히 재주문을 할 만큼 품질과 맛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후 3시 이전에 새우젓을 주문하면 당일 출고하여 가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발송해준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손이 필요 없이 다시 세척도 안 해도 되고 바로 이렇게 김치를 담아도 되는 그 정도 청결도가 높고 김치 맛이 확연히 틀립니다.
너무 맑고 깨끗하고 안에 보면 빛깔도 그렇지만 냄새와 향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새우라든지 여기서 나온 소금을 가지고 음식을 담으면 아주 맛이 정갈하고 깔끔합니다. 수많은 음식점 대표가 새우젓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맛과 품질일 텐데요. 베트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정밀 선별 과정을 거쳐 깨끗한 품질을 확보하는 곳에서 신선한 새우젓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우젓과 멸치액젓, 소금은 도매가 한 65% 정도이며 소매 판매가 35% 정도입니다. 수입 새우젓 점유율은 35% 정도이고 소매 판매는 식당이 주 고객층이며 새우젓 사이즈의 다양화를 통해서 영업 영역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 젓갈과 낙지 젓갈도 소매 판매 중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품목을 다변할 예정이며 보다 편리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피로가 쌓이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피로 해소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재료를 기반으로 만든 쌍화차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현대인들은 늘 피곤하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야근, 불면증 등 다양한 이유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만성 피로를 개선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근육통이나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숙면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건강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충남에 위치한 한 회사.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인 인삼과 홍삼을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20여 년 동안 대학에서 인삼, 홍삼 등 한방 재료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원료와 제품 개발을 이어오면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사리급인이라고 이익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남에게 미치게 하라는 말인데요. 저는 사리급인의 마음으로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을 100세까지 지키고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을 만들자는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홍삼과 꿀이 들어간 제품을 비롯해 가볍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라떼용 홍삼 제품과 쌍화차 제품 등 한방 소재를 이용한 건강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인삼, 홍삼 등 한방 소재를 이용한 제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하였고요. 홍삼 제품을 일본 약국에 판매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도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과 중국에도 저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쌍화차는 쌀쌀한 날씨에 먹기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을까요? 저도 그렇고 부모, 친척들까지 제 주변에는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보충해주는 차를 찾다가 쌍화차가 면역력에도 좋고 피로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날씨가 추워지면 부모와 친척들에게 쌍화차를 지어드리다가 이 쌍화차를 보다 많은 사람이 마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장을 세워 본격적으로 쌍화차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쌍화차의 핵심 재료는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과 황기, 당귀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혈액순환 개선에 좋은 천궁과 작약,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감초와 숙지황,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계피와 생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재료들이 들어간 쌍화차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해썹 인증을 받은 깐깐한 시설에서 제조된다는데요. 다양한 전통 한방 원료를 저온에서 장시간 우려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성 과정을 거쳐 원재료의 영양은 그대로 살리고 전분을 거의 제거하여 텁텁하지 않은 깔끔한 맛으로 사계절 마시기 좋다고 하는데요. 고온 추출을 통해 만든 쌍화차에는 원물에서 흘러나온 전분이 많습니다. 이 전분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온 추출을 통해 전분 걱정이 없이 그리고 영양소의 파괴를 줄인 쌍화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우치에 개별 포장되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편리하며 사무실이나 학교 등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아 당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봉 또는 두 봉 정도 섭취하면 되는데요. 그냥 마셔도 되고요. 저희 쌍화차는 전분이 거의 없어서 냉쌍화차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밤이나 대추, 잣 등을 고명으로 올려서 마시면 좋고 소화가 약한 사람들은 물을 넣어 희석해서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피로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데요. 이제는 저온 추출 방식을 통해 영양소를 거의 보존한 쌍화차 제품으로 건강도 챙기고 피로도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는 좋은 제품을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저희 제품을 먹고 좋은 경험이 없으면 다음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재구매가 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제품 판매를 늘려갈 생각이며 수출을 위한 스틱 형태의 쌍화차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강아지의 피부 질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강아지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로서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강아지의 피부 질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장치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양한 반려동물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동물은 바로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반려견의 존재는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삶을 함께하는 가족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은 무엇보다 크지만 그에 따르는 고충도 많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세연입니다. 요즘 반려인들이 반려견의 건강관리에 참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피부질환은 반려견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보호자들의 신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피부질환을 예방하고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기술의 상용화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반려인과 반려견의 질병 없는 행복한 생활을 위해 반려견 케어 기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입니다. LED 외부 조명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나 관공서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허청, 그리고 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원에서 R&D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양광 추적장치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품 개발 전반에 대한 기획 담당자와 품질 관리 전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계 인력과 해외 마케팅 상품 기획 연구 인력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데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특허증을 비롯해 녹색기술 인증서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개발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반려견을 14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키울 때 이 반려인들이 가장 큰 고민은 냄새에 대한 고통입니다. 근데 냄새가 난다고 자꾸 목욕을 시키면 피부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홈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에 높은 내구성을 갖춘 반려견 케어기기는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창을 설치하고 천연 항균나무인 편백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은 사이즈부터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까지 3가지 사이즈를 선보여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반려견의 크기에 맞게 골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 반려견은 산책 시에 유해세균에 간염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한 결과 유해세균을 70% 제거하는 그런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욕을 안 시키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제거균 5종류를 실험을 한 결과 약 77% 제거가 되는 그런 시험 성적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려견 피부 질환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산학협력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학교와 산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의 행사로 다양한 산학 공동기술 개발 시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 반려견 케어기기를 시연하여 관람객들이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산책을 다녀온 후 반려견을 목욕시킬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며 반려견의 오염도에 따라 케어 가동 시간을 5분부터 10분, 15분, 20분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인들이 기기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안전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들이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LED를 실제 배양된 세포 내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 이후에 세포에서 나오는 RNA를 다시 시퀀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부에 좋은 유전자도 발현이 되고 그리고 피부를 치료하는 유전자도 발현되는 것들을 보고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려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반려견의 건강관리, 용품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잦은 외출과 산책으로 인해 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반려견을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를 통해 반려견의 건강을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네, 반려견이 건강해야 반려인도 건강합니다. 이 반려견과 반려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니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특히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소속감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시니어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협회, 지식이 아닌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데요. 우리 협회는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융합하여 색깔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색과 향기로 마음을 이해하고 삶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감성적인 융합교육협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양한 도구로 마음을 도닥이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새로운 배움을 만들고 그 배움을 나눔과 봉사로 실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컬러 아로마 심리치유 분석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색과 향은 단순한 감각 자극이 아닌 사람의 정서 상태와 심리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데요.
색깔, 향기 테라피를 통해 감정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수강생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복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신중년,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니어 교육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색깔 테라피를 통해 시니어의 심리를 이해하고 자체 개발한 색깔 카드를 활용한 치매 예방 교육도 배운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만의 자서전 워크북을 만들어 보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이외에도 5석의 QR코드를 새겨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담는 인생 기념품 제작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QR 영상으로 전할 수도 있고,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는 인생 기념품으로 단순한 추억의 상징을 넘어 감정산업의 새로운 수익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데요. 시니어 교육을 통해서 제 인생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은 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러 테라피를 배우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게 된 계기가 되어서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시니어들의 삶을 오색 찬란하게 빛내주는 특별한 교육과정입니다. 색깔과 향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인생 워크북을 사진과 글로 완성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결과물로 남깁니다. 또한 시니어 기자단 활동으로 연계해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해주는 내 인생 기념품 QR 영상 액자 제작을 통해 수익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실천형 프로그램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의 삶의 질이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니어 교육 지도사 과정을 통해 시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길 바랍니다. 오현주 협회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라피를 매개로 인생 기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뭘까요? 컬러 테라피를 통해 색으로 마음을 배우며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가 밀란 오너가 어른들에게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돌아가셔서 아쉽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경험이나 지혜를 후손들에게 인생의 기념품으로 남기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더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어서 컬러와 향기를 융합한 시니어 교육 지도사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과 기념품으로 제작해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는 인생 기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 시니어 교육은 시니어 한 분 한 분이 삶 속에 담긴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배우는 인문학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컬러로 감정을 회복하고 AI를 통해서 자기 마음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경험 많고 지혜 많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자신의 인문학적 성찰과 그리고 감성적인 컬러 테라피 AI를 활용해서 제2의 직업을 찾고 그리고 자아 실현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평생교육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또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컬러 테라피를 융합한 시니어 교육 지도사 과정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액티브 시니어 강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각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이 예전에는 없었던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실무 능력이 있는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급속한 기술 발전은 정책과 산업을 넘어 우리의 일상까지 디지털 시대로 이끌었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와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한 대학교, 열린 사고로 인류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자는 건화기념 아래 탄탄한 교육과 연구, 재정 기반을 갖추어 학생들이 미래를 빛내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대학의 교육과 연구 체계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혁신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학의 모든 교육과정에 널리 확산시키고 다양한 전공과의 융합, 관련 전공자에 대한 심화 교육, 지역주민 대상 교육, 지역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본원의 비전은 우리 대학교가 위치한 동남권 지역의 산업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인공지능 혁신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종료 시점까지 누적 1,200명의 융합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전교생이 인공지능 기초교육 및 융합교육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혁신원은 사람과 기술, 산업과 교육을 연결하여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는 촉진자가 되고자 합니다. 데이터정보과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등 8개의 학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컴퓨터 및 인공지능공학부는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학문 분야라고 합니다. 컴퓨터 및 인공지능공학부 학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 관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와 알고리즘을 배우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원리와 운영체제 등 컴퓨터 정보 기술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며 새로운 이론과 응용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오픈소스 생태계의 다양한 관점을 좀 얻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기술 좀 아무래도 협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실습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전공교육은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공에서 다루는 이론이 실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최근 실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과 연결된 실무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강화, 인공지능 윤리 교육 등을 통한 학생들의 실무 역량 함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같은 다양한 최신 기술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추가했고 또 계속해서 추가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는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성과물을 전시하는 경진대회를 비롯해 졸업 선배들의 취업준비 멘토링 특강과 고교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는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래밍 능력, 데이터 구조 등 다양한 컴퓨터 공학 분야의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고 실습할 기회를 주는 경진대회를 개최했고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안을 팀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는 경진대회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운영체제 관련 컨퍼런스를 주관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200여 명의 개발자와 함께 운영체제 개발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특화 트랙 교육을 위한 장비를 갖춘 7개 특화 실습실을 비롯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실습실 등 실무 친화적인 학습 공간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을 위해 24시간 개방형 그룹 활동과 멘토링이 가능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업무 현장과 유사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참여 기업, 기관, 대학교가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전공 그리고 융합 교육을 지원할 교육 연구 공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을 진화시키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산재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재희 노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산재 노무사는 근로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이 근무 도중 다쳤을 경우 산재를 생각하지만 본인의 질병 관련해서는 산재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산재 제도를 알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게끔 조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업무상 재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입니다. 물론 유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 수행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과 부수적인 행위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업무 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하는 업무를 벗어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산재 보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진단을 받으면 필요 서류인 진단서 그리고 진료 기록지, 사고 및 질병 경위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와 업무 관련성을 조사하며 사고성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위의 소견으로 질병성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이후 본인에게 불승인,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불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불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제기 가능합니다. 즉 불승인에 대해서는 2번의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후 이의 제기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면 사업장의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산재 보상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 고용노동부의 감독이나 불이익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도 않고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는 산재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의 산재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크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출발해도 이 출퇴근 재해가 인정됩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의 집이 아닌 곳은 산재 지침에서 말하는 주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불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숙박한 장소, 즉 일시적 주거로 간주될 수 있다면 출퇴근 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 머무르다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은 가족의 간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병원에 숙박한 것으로 병원이 주거에 포함이 됩니다. 이와 달리 사적 방문 목적의 숙박, 친구나 연인의 집에서 숙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산재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관련 법 규정이 상이하긴 하나 일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라면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장시간 사이렌 소리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난청, 그리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요인에 의한 각종 암 등 공무원도 공무상 사고, 질병에 관해서 공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만의 사건 해결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직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성장하고 있기에 대단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만나는 대다수의 근로자분들이 고령이고, 그리고 허리나 무릎 등 성한 곳이 없음에도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산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신경 쓰이지 않게끔 제가 더 바삐 움직입니다. 재해자들에게는 공감과 응원을, 그리고 실무로는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제 업무 처리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근로자의 아픔을 제도 속에서 해석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직접 경험하며 성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를 장기간 배워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 쉽지 않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박신영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영어학습의 체계화와 과학화로 목표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인지과학, 뇌과학, 학습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영어 교재와 그리고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영어 프로그램은 파닉스, 스트럭처, 영어의 문장 구조, 리딩, 읽기, 라이팅, 쓰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영어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파닉스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 이론을 토대로 하여서 시각과 청각 자료를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단기 기억에서 작업 기억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AI 기반으로 한 자동 첨삭 시스템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쓰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수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오랜 기간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았을 때 6, 7년을 공부를 하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영어로 글을 쓰지 못한다든지 그것이 말하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이 제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적 없는 놀이식 영어라든지 혹은 이론적 토대가 없는 단순 암기식의 영어 교육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라는 것이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많은 기간을 통해 가지고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연결성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그 연결성을 가진 교재와 학습법을 개발하여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고 싶었고 그 결과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아기간 때는 멜로디와 리듬이 아이들한테 많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노래와 챈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좌뇌가 열리기를 시작하고 사고력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멀티미디어 학습 기반으로 된 단어와 그 다음에 이제 소리와 단어를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보 처리 인원에 입각을 하여서 문장을 세그멘트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인출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입시에서 차지하는 영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대학에 갔었을 때는 전공 서적을 읽어야 되고 또 논문도 읽어야 되고 그것을 영어로 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히 영어 스피킹만 잘한다고 해서 그 과정을 아이들이 소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와서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어가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 되는 것이죠. 곧 영어 교육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계획이라고요? 네. 11월 중후반 정도로 해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런칭을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저와 함께 제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고 리더십이 좋으신 분과 인연이 되어서 내년 3월 새학기를 목표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뜻이 맞고 또 한국 교육을 단단하게 같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원장님들을 함께 만나서 열심히 영어 교육에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확한 영어를 꾸준히 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시간과 돈 낭비 없이 영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하고 또 어머니들도 육아에 관련되어서 제가 육아 메이트가 되어서 함께 모든 한국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끝으로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의 목표를 조금씩 정해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영어 학습을 하였다. 그러면 스스로 집에 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했었을 때는 이 많은 것들이 정보 처리 이론에 입각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코네식 노트 필기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가 과목에서 언어가 되고 숙제가 습관이 되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평소보다 무기력하고 피곤하다면 동곤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동곤증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계절성 정서 장애로 일조량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비칠 때 충분히 산책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의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로토닌의 주성분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우유나 치즈, 호두나 바나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능하면 자주 웃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